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지리 정소연입니다. HSK 유급 한 권으로 끝내기 어법편.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기초 어법 기본 어순편 바로 한번 공략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기초에 관련된 내공을 좀 쌓아보실 텐데요. 어법 중에서도 기초, 어순 중에서도 기본, 양대 타이틀이죠. 그러나 이런 기초와 기본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압도적인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트가 되었던 독해 1, 독해 2, 독해 3, 4 뭐 쓰기까지 여러분 기본적인 어순은 또 우리가 항상 룰이잖아요. 지켜줘야 하는 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문장 분석할 때도 당연히 빈칸 채울 때도 당연히 문장을 독해할 때도 당연히 반드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 일단 유형부터 파악을 해보시면 문장에서 여러분 저희가 중국어는 6대 성분 있죠. 주어, 수어, 목적어. 이른바 우리가 문장의 어떤 뼈대와 골간을 이룬다라고 하는 3대 주요 성분이 되겠고요. 자, 이 아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른바 얘네들이 여러분 생선 가시가 주술목이라고 하면 생선 살들 있죠. 얘가 비루한 생선인가 아니면 뽀동뽀동한 생선인가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수식어에 해당하는 관형어와 부사어 그리고 중국어에 있는 독특한 보어라는 친구까지 요 세 마리들은 요 생선을 좀 살찌우는 물고기를 살찌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탑 오브 탑은 뭐냐? 주어나 수어나 목적어의 순서가 호로록 박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수식 성분 대표적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을 텐데요. 중심 성분은 우리나라 말로는 피수식어, 즉 수식을 받는 입장이죠. 자, 요 아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관형어가 앞뒤가 안 맞거나 부사어가 앞뒤가 안 맞거나 혹은 관형어나 부사어가 좀 어색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 중에서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누구가, 누구는 이렇게 가시죠? 그 다음에 뭐뭐을 중국어에서는 여기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두 번째지만 마지막에 뭐뭐하다 이렇게 해서 항상 문장을 여러분 가실 때에는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수어가 무엇인지 목적어는 어디서부터 또 어디까지인지 요거를 먼저 기본 성분을 잡아 주셔야겠고요. 자, 수어 주어 뒤 수어 앞 여기는 부사어의 자리죠. 자, 이 부사어 제대로 왔는지 위치가 혹시 요렇게 크로스가 된 건 아닌지 아니면 부사어가 막 이쪽으로 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시겠고요. 관형어가 어순으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보통 의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딱 봐도 이거 관형어인데 관형어가 왜 본인이 수식해야 될 명사 중심어의 앞에 있어야 될 친구가 왜 뒤에서 갑툭튀 했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충 성분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어가 있겠는데요. 우리 당연히 5대 보어라고 하면 결과 보어, 방향 보어, 자 그리고 가능 보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도 보어와 수량 보호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어떤 보호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문장에서 이 보호가 필수적인 성분인데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문장 성분 중에서는 보통 특수구문, 받자나 빼자 구문 또는 비교문에서 말썽을 일으켰을 때 보통 정답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문장을 여러분 항상 분석하실 때 주어, 수어, 목적어 먼저 1순위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이 주어 뒤, 수어 앞에 부사어. 자, 부사어는 여러분 여기가 랭킹 넘버 1이고요. 랭킹 넘버 2는 당연히 문장 제일 앞에 오는 요 아이들이죠. 요때는 쉼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쉼표 찍고 나오는 부사어는 개, 사, 구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명사 혹시 그죠? 명사인 주어 명사인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관형어들이 있는가? 혹시 얘들이 의미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어순상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 주시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으로 이슈를 가지고 나온다기보다는 특수구문에서 요 아이가 조금 오작동을 일으킨다. 이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문장을 보시는 기본적인 안목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그죠? 검정색 중심 문장에서 위쪽에 있는 품사, 아래쪽에 있는 문장 성분들이 여러분이 구분이 되신다면 웬만한 기본 어순 관련된 문제는 풀어보실 수 있다라는 수준이 확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我的朋友라고 했으니까 일단 我는 인칭 대사, 구조조사죠. 이렇게 덧자가 누구를 수식해요? 친구라는 주어, 朋友 명사를 수식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깡깡은 여러분 부사어, 그쵸? 자,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 왜? 주어 뒤, 수로 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 품사로는 나는 이름은 부사야. 근데 문장 속에서 지금 나는 현재 주어 뒤, 수로 앞에 포지션을 잡으면서 부사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수로 나와줘야겠죠? 수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 보어 중에서 결과 보어. 품사로는 동사 완료하는 거죠. 자, 조사 러. 그리고 나서 수사와 양사가 명사, 목적어 중심어죠. 네, 수식해주는 그런 패턴이에요. 요게 동사수로가 나왔을 때의 기본적인 여러분 어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친구 앞에 요게 관용어였어요. 네, 요게 관용어였죠. 자, 쉼표 찍고 나와 있는 짜이 싱바크라고 하는 요거는 개사구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나의 친구가 방금 전에 커피 한 잔을 다 마셨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러 중에서 여러분 수러가 사실 주구에서 네 종류인데 그죠? 크게 보면 오늘은 동사수러, 형용사수러가 메인이니까 이 두 가지 주축으로 같이 보실게요. 자, 형용사 수로가 나왔을 때는 형용사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목적어라는 친구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 수로를 떡하니 문장에 주어놓고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이 문장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가 목적어가 웬 말이냐 에라 이러면서 정답 이렇게 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 찾아지는 것도 여러분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양한 문장들을 여러분 그것도 정확한 문장들, 오리 없는 문장들을 분석하시면서 이 분석력을 키우는 게 독해 일부분은 당연하고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을 때도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톡톡톡톡 끊어서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속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속독속해 하는 것처럼 속청, 직청직해가 가능한 이유는 문장을 뭐예요? 이렇게 문장을 분석해 가면서 탁탁탁탁탁 끊어서 듣기 때문에 이렇게 분절 단위로 이렇게 들리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정확한 문장이 다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훈련이 눈과 귀가 모두 다 퍼펙트하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관형어죠. 관형어가 덧자를 가지고서 내가 지금 심정이 그죠? 자, 지러 정도보어죠. 칭송 형용사 한결 그냥 개운해졌어, 가뿐해졌어, 수월해졌어 이런 느낌이죠. 이게 시험 끝나고 나니까 그냥 기분이 그냥 수월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앞에 있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부사어가 겁나 길게 온 거예요. 자, 부사어가 在美丽的沙滩上散步时 어디에서? 아름다운 수시 그렇죠? 沙滩上 어디에서? 백사장에서 뭐 할 때? 산책을 할 때. 기분이 그냥 아주 그냥 칭송해 이렇게 나가시는 문장이 되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 품사 and 문장 성분 이렇게 파악하는 훈련을 매일 한두 문장이라도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공 쌓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수로 목적어 순서가 바뀐 케이스에서 빈출 유형 넘버 1 주어와 수어의 순서가 바뀐 경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쉼표 찍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접속사죠. 네, 접속사 얼치에, 빙치에, 치에, 게다가 자, 접속사 뒤에는 여러분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오나요? 명사가 오는 거는 명사를 and로 연결하는 명, 허, 명. 요거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빙치에는 단어가 아니라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뒤쪽에 뭐가 와줘야 돼요? 구, 절, 문장. 자, 구절 문장이 여러분 기본은요. 수어고요. 수어 동사가 목적어까지 가질 수 있겠고요. 만약에 주어가 필요하면 주어까지 있겠다. 그러면 동사, 동사수러, 그죠? 동목구, 그 다음에 주술구 아니면은 이렇게 문장이 와줘야 되는데 현재 丰富, 풍부하다, 流量,
유량. 형용사. 명사 왔어요. 그럼 여러분 형용사는 보통 명사 앞에 있으면 다 수식어잖아요. 그러면 지금 명사 구가 온 거죠. 절과 절, 구와 구를 연결해야 되는 지혜 다음에 명사 구? 안 될 말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셔야 돼요? 유량이 풍부하다라는 형용사 수러로 포지션을 바꿔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이 펑프라는 아이가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있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의 주체가 없어요. 왜냐면 수원이니까. 수원이 여러분 수량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펑프. 여러분 대표적으로 펑프 타동사로 쓰였을 때 어떻게 출제되죠? 펑프知识. 그죠? 지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다. 펑프 내용.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다. 교수님 말. 그래, 논문은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좀 해볼래? 펑프 내용. 아시겠죠? 이렇게 쓸 때,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어쨌든, 접속사라는 것에서 여러분 시작을 하셔서, 뒤쪽이 구, 절, 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명사관이에요. 동사구. 그죠? 동사구 이상. 문장, 절. 아시겠죠? 자, 출제유형 두 번째, 수러와 목적어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주, 술, 목인데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 뭐예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어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얼씨구나 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중국어는 이렇지 않아요. 중국어는 뭐예요? 중국어에서는 주, 술, 요거를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문장을 볼 때 수어를 메인으로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어, 목적어, 매칭을 찾아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이게 취약하니까. 자, 그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일찍이 여러 차례 자, 일단 슈아일리니까 이끌어요. 그렇죠? 위에 자주인이라고 해서 무슨 군 부대 이름인가 봐요. 월가 군이라고 하는 군 부대. 그죠? 군 부대를 막 나를 따르라 해서 슈아일링 해서 자, 디른 명사 나빠이네로 뭐예요? 쳐서 패배시키는 거죠. 그렇죠? 나빠이 누구 하면 적을 물리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왔어요? 그렇죠? 일단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명사가 뜬금없이 목적어 뒤에 웬 명사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됐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군을 이끌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적을 쓰러뜨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니 또 연동문으로 나왔네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4급, 5급에서 어순 문제 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형들에 대한 여러분 내공이 축적이 되어 있으시겠죠? 이거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 동원하시면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식 성분과 중심어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경우. 즉, 관형어는 명사 앞에서 수식해야 되는데 둘이 크로스가 일어났다던가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겠죠. 자,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 육안으로 쉽게 띄는 게 바로 이 더자가 되겠습니다. 자, 더자. 그쵸? 자, 형용사와 더가 만나면 명사 중심어를 수식해주는 대표적인 관형어의 쉐입이죠. 모양이죠. 포맷이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지금 어디 왔어요? 뒤에 뜬금없이 그것도 보시면 가지고 있다, 고원의 대륙성 기후를 여러분 목적어가 끝난 순간은 일단 문장 땡 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잉여? 뭔가 쓸데없는 게 들어갔나? 혹은 위치가 뒤바뀌었나? 위치 오류? 요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시면 이 친구가 들어갈 포지션이 보이겠죠. 자, 명확한이에요. 분명한, 눈에 띄게 확연한. 눈에 띄게 분명하고 명확한 고원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주시면 되겠죠. 알아? 자, 그러면 제일 골치 아픈 케이스. 다행히도 여러분, 출제 빈도는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관형어가 여러 개가 그렇죠. 막 무리를 지어서 올 때가 있어요. 막 10만 대군이 몰려옵니다. 두두두두 우리는 관형어다. 우리를 순서대로 세워봐라. 자,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가? 자, 소요 시간, 장소, 시시 이렇게 여러분 나와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만 좀 짚어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중심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요 앞쪽에 있는 지금 요거 자체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보세요. 수사, 양사, 명사죠. 그래서 외우실 때 수량명이에요. 수량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유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소유도 여러분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대사들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대사들. 이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어퍼스트로피 S 누구누구에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 아이가 또 두 종류가 와요. 지시대사, 인칭대사. 그럼 누가 오느냐? 인, 지, 수량명이에요. 인칭대사 먼저 써주시고요. 지시대사가 나가고요. 수사와 양사와 명사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오는 친구들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 오는 친구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단음절 형용사, 즉 한 글자로 된 형용사들은 다이렉트로 붙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종류나 재료나 색상이나 이런 거, 그죠? 또 지역을 나타내는 이런 명사들은 또 다이렉트로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문제 없어요, 이제. 얘들은 다이렉트니까. 자, 그럼 여기 오는 게 이음절로 된 형용사들. 덧자를 가지고 나온다.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때 동사구까지 있다. 그럼 동사구는 앞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문장이 분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해놓으시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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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 때 어순 확인되시죠? 그렇죠? 이거랑 나왔을 때 어순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다 여러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하나 잡고 확정시켜 놓고 두 개 잡고 확정시켜 놓고 세 개 잡고 확정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확장된 시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암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공부해 가고 정확하게 공부해 가고 헷갈리지 않는 또 공부 비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하지는 마시고 요거 정도로 여러분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찍어 놓으세요. 하시면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빈출 유형 두 번째. 부사어와 수어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특어비가 나와 있어요. 특어비 여러분 대표적인 정도 부사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부사와 명사가 일반 명사가 대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칭대사, 지시대사 다이렉트로 붙었다. 무조건 여러분 정답이에요. 원인 몰라도 이유 몰라도 그쵸? 배경 몰라도 무조건 정답이에요. 부사가 문장 중에서 명사? 대사? 인칭대사? 지시대사?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자, 부사가 쉼표, 마침표? 물음표? 얘는 수식어라서 숙명적으로 누군가를 꾸며줘야 되는데 꾸며주는 말도 없이 문장 끝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론을 떠나서 여러분 요것만 보이시면 일단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야 이거. 일단 아님. 이유를 몰라도 원인을 몰라도 이론은 몰라도 일단 아님. 이렇게 보시고요. 자, 适合가 여러분 뭐예요? 적합하다죠. 자, 이때 적합하다 할 때 여러분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패턴. 즉, 适合 뒤에는 누구누구야가 뭐뭐 하기에 적합하다도 되시고요. 그냥 뭐뭐 하기에 적합하다도 돼요. 그러니까 주술 구조가 와도 되고 술어 구조만 와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중장년층들이 使用 여러분 치예요. 먹기에 적합하다라는 동사 수어가 현재 부사와 크로스 되어져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누구에게 중장년층 어르신분들이 드시기에 적합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가끔 여러분 난이도 하루 나올 때 이렇게 눈에 띄는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요거 그냥 그대로 정답하시면 됩니다. 뭐 이론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답하시면 돼요. 자, 부사어가 또 여러 개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여러분 부족의, 주어디, 수어와 부사어의 순서는 부사 먼저, 조동사 다음, 계사구. 이때 계사는 명사 구와 합쳐져 있는 계명구다. 뭐 이렇게도 많이 외우시죠. 저도 그렇게 추천해요. 왜냐면 계명구라고 외워놔요, 여러분. 얘가 사라졌을 때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자, 그럼 부사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건 다 아세요. 부사와 계사구, 부사와 조동사와 계사구는 알아요. 근데 가끔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땅, 지자 요거를 가지고 있는 구조조사 3인방 중에 여러분 이 녀석의 기능은 뭐냐면
자, 앞에 있는 어휘와 결합하여서 뒤쪽에 있는 술어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우리나라 말로는 하계, 히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떠라는 구조조사예요. 부사어를 만드는 구조조사 땅지자 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식어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다. 땡쳤다 문장. 그럼 이거 정답이겠죠. 물론 이게 땅지자라는 명사로 쓰였을 때는 별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구조조사로서의 수식어를 만들어주는 부사어 더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가는 게 바로 이 덧자의 기능인데 이 덧자의 포지션이 사실은 두 개, 양대 산맥이에요. 자, 첫 번째 산맥은 뭐냐면 바로 여기. 그래서 많이 외우셨을 때 특히 우리 4급에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주부조, 형도 전명. 이렇게 외우신 적 있어요? 저희 반 학생들은 다 이렇게 외웠어요. 주, 부, 조, 주어, 부사, 조동사. 형도 전명. 이게 뭐냐? 형용사는 덧자를 가지고 전치사는 개사거든요. 개사와 명사, 그 다음에 술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많이 외웠었거든요. 그게 이 녀석이에요. 여기서 보통 여러분 이쪽에 오는 애들이 형용사 더가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동작자라고 하는 요 주어 리먼을 얘가 이쪽에서 수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수식어인데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작자 묘사기 때문에 동작이랑은 좀 뭐랄까 워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니먼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니먼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니먼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가 보통 감정, 태도 이런 식으로 동작자의 어떤 액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보충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상황어라고도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동작자의 상황을 얘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상황으로? 진지하게. 어떤 컨디션으로? 진지하게.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바로 나한테 진지하게 하나하나.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하나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데 빼놓지 말고 이거 일목요연 빼지 말고 하나 남김없이 다 설명해 라는 얘기예요. 해명해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냐? 동작 묘사예요. 그래서 개사구를 분기점으로 동작자를 묘사하는 더는 동작자에 가까이니까 개사구 앞에. 동작 자체를 디테일하게 묘사할 때는 동작에 붙여서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이 형용사가 감정,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더 전명. 얘가 전치사, 명사. 형더 전명. 형더 전명, 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여러분 아마 대다수의 90% 시험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장들이 요게 좀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사어의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래서 여러분 동작 묘사. 여기 있는 개사구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간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잘 보세요. 그가 조용히가 아니라 조용히는 얘가 조용히죠. 액션이 조용하다는 거죠. 액션의 묘사냐 사람의 묘사냐 요거예요. 감정의 묘사냐 액션의 묘사냐. 감정은 동작자 묘사, 액션은 동작 묘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갑자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종은 뭐예요? 경과의 뜻이죠. 경로. 어디를 경로해서? 어디를 경유해서? 뒷문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이걸 통고로 많이 보시는데 근데 뭐 말 맞을 수 있지만 이 종이 어디를 갈 때 A라는 곳에서 B라는 지점을 갈 때 경유지를 나타내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뒷문으로 슬그머니 도망을 간 거예요. 료조 타타타타 몰래 슬그머니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러나 희소식은 이 덧자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진 않아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득점에 조금 욕심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짭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사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3대 부사어를 부사, 조동사, 개사구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원래 부사가 조동사의 일반적으로 앞에 포지션을 잡아주는데 요 녀석이 헷가닥 하면서 조동사 뒤로 홀랑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4급, 5급, 6급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외워놓으시면 돼요. 지시, 준시, 안시. 그래서 시로 끝나는 삼총사 시리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진이나 찐이라고 있는 삼성사성, 그죠? 尽量, 尽快, 尽早. 요 진찐 시리즈. 그죠? 그 다음 나머지 立即, 轻易, 重新, 随便들은 무엇이다? 부조가 아니라 얘도 부사죠. 그런데 조동사가 앞으로 가는 아이들, 압도적인 빈출 누수는 1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것들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얘네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보통 부조개라고 하는데 조동사 넝이 먼저 나와 있는데 뒤에 지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들었다! 근데 약간 이상한 거야. 5급 할 때 뭔가 본 것 같거든. 그렇죠. 자, 이미 4급, 5급에서 배우고 오셨어요. 6급에서 또 출연했을 때 이제는 틀리면 안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앞서 있었던 여러분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가볍게 점검을 좀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 相传在古代的河东有个叫杜康的人就发明了. 그렇죠. 제가 벌써 알아서. 네. 보시면 요가 나오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는 하나 나와줘요. 그러면 요자가 나왔을 때 명사가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케이스가 있겠고요. 혹은 요자가 나왔을 때 명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 형용사니 동사니 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요자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뒤쪽에 어떤 내용이 오면서 이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가거든요. 첫 번째는 연동문. 연동문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겸어문. 겸어문일 때는 여러분 요자 뒤에 어떤 관계예요? 이 관계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요이거 叫杜康的人 사람이죠. 자, 뭐도 있어요? 발명하다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요기 꼈어요. 정체불명의 명사 친구야 너는 누구니? 내가 알기로 주어와 수어 사이에 끼는 명사는 이거밖에 없죠. 명. 개사와 명사 합체, 개사 구의 명사 이외에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 끼는 명사는 없어요. 이게 동격이 아니면. 근데 사람과 여러분 술은 동격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뭔가 이상한 게 끼어 들어갔구나. 혹은 순서가 잘못됐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뚜캉이라고 불리웠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 그렇죠. 뚜캉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어요. 라는 전형적인 겸어문의 패턴이죠. 그렇죠. 요자 겸어문 여러분 이렇게 따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우리 정답은요. 이 사람이 파밍했다. 지오를 파밍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 전설이 여러분. 샹추한 전설이니까 이분 아들은 뭐 식초를 발명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들이 쭈르륵 나열되어 있어요. 일단 우유가 나와 있고 치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큼한 여러분 오이니까 피클. 피클. 자, 피클. 그 다음에 함유하고 있다요. 자, 그럼 여태까지 봤을 땐 여러분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유와 치즈와 피클이는 함유하고 있다. 뭐를? 항산화 물질을 유 누구세요? 이 더자 여러분 누구세요? 자, 우리가 문장 끝에 오는 더. 이게 만약에 실더 구문의 더다. 라고 하면은 실는 생략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더 구문의 요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어 다음에 실, 그 다음에 더자의 사이에는 과거에 발생했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과거 발생 아니고 객관적 서술이에요. 그러면 실더 구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쓰이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실입니다. 더 다음에 띵을 만들면서 is 그대로 가는 두 가지 구문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류 한번 찾아볼게요. 기존에 알고 있는 슈더 구문을 활용해서 이 아이의 정체가 일단 슈더 구문이 아닌 건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제 보셔야 되겠죠.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럼 더자가 나왔을 때 가장 여러분 제일 자주 하는 행동이 뭐예요? 명사 중심어 수식해 주기. 그래서 이렇게.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뭐 할 수 있다?清除, 깨끗이 제거해 버릴 수가 있어. 요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봤을 때 항상 여러분 이런 2번 같은 관형어의 포지션이 싹 바뀌었는데 약간 슈더구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면서 슈더구문 아닌데 슈더구문 같이 이런 식으로 장막을 들이우는 거죠. 여러분에게 감점의 장막을 들이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여러분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아셨으니까 앞으로 문장 분석할 때 더자 나왔어? 슈더구문인지 아니지만 따져보시면 또 쉽게 정답 찾아러 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점검입니다. 有时候他喜欢什么事儿也不干. 때때로 그녀는 뭐 하기 좋아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도 도치구문이죠. 의문대사 예, 다음에 부정 넣어서 모든 걸 부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다, 어디도 안 간다, 누구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의문대사 예, 뽀 구문이에요. 의문대사 또 뽀도 되죠. 자, 혼자 앉아요. 어디 앉아요? sit on there.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콩글리시 죄송합니다. 자, 따이더 요거 나왔어요. 생각을 한다. 더자가 동사수로 수식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가 뭐가 튀었을까? 혹시 선생님이 맞는 문장을 갖다 놓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아니고요, 여러분. 자, 그럼 질문하셔야 되겠죠? 요 더자 나왔을 때 이게 감정인지 컨디션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작자 이런 거 선생님이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수식하기에 적합한 액션을 한번 찾아봅시다. 따이따이는 여러분 멍 때리는 거거든요. 멍. 이거요. 멍. 그래서 야, 너 멍 때리고 뭐하니? 너 멍하니 뭐하니? 멍하니.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멍한 상태에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멍 때리면서 보통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동작자, 동작에 대한 여러분 경계가 뭐 하실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샹이라는 액션이 하나 있고 쭈어라는 액션이 있는데 이 따이따이더는 멍 때리는 거다. 그러면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건 수식구조 많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사실은 뭐가 없어요. 그렇죠. 개사구는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더자 덩어리들이 나왔을 때 연동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동문은 하나의 주어가 원, 투 액션을 하잖아요. 수어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를 수식해야 되느냐를 간혹 점검을 해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한번 맛보기 점검을 해보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자 관련된 문제는 압도적으로 여러분 5%에서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 3%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어 관련 문제 중에서는 출제 빈도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본기 부, 조, 개 이때 개가 개사와 명사 구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형태다까지만 알아두셔도 웬간한 문제 여러분 7, 80%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문제들은 풀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 1, 2, 3 A, B, C, D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这个月的付出终究没白费라고 썼어요. 자, 이번 달에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투자 노력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의 노력이 결국에는 허투루 허비되지는 매일 않았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하곡지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어에서 컴마 찍으셔도 되고요. 특히 나 그렇죠. 자, 커다란 일단 이런 뭐예요? 범위를 줘요. 대범위를 줘요. 그 중에서 하나 도드라지는 것을 쏙 뺄 때 쓰는 게 바로 尤其是特别是 아이죠. 자, 특히나 그 중에서도 무엇? 중하류 지역. 그렇죠? 하곡이란 여러분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넓게 있겠죠. 강이 시작해서 발원해서 바다로까지 가는 그 엄청나게 넓은 구간 중에서도 특히나 어느 구간이에요, 여러분? 중하류 지역. 자, 大多是 대다수가
古文明的发祥地或者古代人类的起源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다수는 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무엇이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거나 자, 이거 여러분 등이 접속사인 거예요. 병렬. 병렬은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쭉쭉쭉 나열하는 동등한 관계들. 자, 고대 인류의 기원지이거나 입니다. 대다수가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해서 A and P, A or B 병렬 관계까지 같이 점검해 오셨고요. C번으로 갑니다. 良好的家庭关系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훌륭한 가정관계. 식구들끼리 건강한 관계. 是이다. 무엇이다? 관건이자 기초 토대이다. 자, 무엇의 관건이다? 토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는 구나 절은 여러분 일단 덧자로 챙겨주셔야 명사 앞에서 관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D번으로 가볼까요? 对学生来说 여러분 이때 예, 수러 아니고요. 그냥 이거 통째로 对자 고정격식으로 보셔야 돼요. 학생에게 있어서 학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두 가지죠, 여러분. 매일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분간의 야외 활동, 실외 활동. 학생에게 있어서 매일 40분간의 실외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죠? 무엇을 가능하게 해준다? 근시, 원시, 근시, 난시 할 때 근시. 근시의 현저한 발생을 줄여준다. 근시의 현저한 발생을 줄여준다. 괜찮아. 아니죠, 여러분. A, B, C에 정답이 없었는데. 정답은 D번이에요. 자, 질문. 여러분, 현저한 발생이 무슨 뜻이에요? 현저한 발생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발생을 하면 현저하게 발생하는 거랑 뭐 소극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어요? 네, 발생은 여러분, 발생은 뭐 대규모나 소규모 발생.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대량, 소량, 대규모.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발생은 유무.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컨셉만 가능해요. 근데 현저하다. 그러면 비현저한 발생도 있을까요? 그럼 비현저한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일단 보셔도 여러분 뭐예요? 야, 이거 말장난이네. 말장난. 말장난 문제 여러분 다 이거예요. 논리와 문해력 문제예요. 논리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럼 왜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시엔주가 파성을 수식하는 자격이 아니었던 거죠. 그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자, 시엔주. 자, 여러분 형용사들이 문장에서 수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문장이 동사수러가 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부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들은 밀려요. 어디로 밀려요? 부사의 역할로 밀려요. 그럼 여기는 지엔샤오가 있어요. 그럼 얘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예요. 이미 동사가 수러가 와 있는 상황에서 형용사가 또 다른 수러가 될 수 없으면 그때부터는 부사어로서의 작용을 하니까 부사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형용사 부사어는 여러분 조동사의 뒤로 빠진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여러분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면 显著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근시의 발생을 이렇게 나가시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되면 중상위권 여러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을 보셨고요. 두 번째도 같이 볼게요. ABCD가 길어요. 자, 이럴 때가 여러분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이거 과연 내가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건 이제 여러분 51번에서 57번은 제가 봤을 때 1분대 주파가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1분 좀 많아야 한 1분 10초 정도.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7분 내지는 한 8.5분 정도를 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여러분 58, 59, 60 두 줄에서 심지어는 막 세 줄까지 나오는 여기는 보기 하나만 읽어도 여러분 막 몇십 초가 후딱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나는 57번까지 만족스럽게 풀었고 현재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다. 그러면 2, 3, 4부분을 먼저 갔다 올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또 승산이 높다고 할 수 없는 8, 9, 60번을 풀어야지 라고 하셔도 됩니다. 혹은 요건 이제 여러분 대부분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접근법이 된 것 같아요. 일부분의 승산이 워낙 낮으니까 우리 빈칸 채우기가 좀 자신 있잖아요. 2, 3, 그 다음에
시간만 있으면 많이 잘 풀 수 있는 4부분을 먼저 풀고 그리고 1 영역을 제일 나중에 푼다라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것도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51에서 57을 먼저 풀어놓고 여기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아직은 모르고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들어요. 보통 58번에서 60번 푸는데 5분 이상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시간을 오히려 2, 3, 4에다가 먼저 풀이 시간을 주고 2부분, 3부분에서 세이브한 시간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정답 안 나온다고 계속 여러분 찾고 있다가 시간만 잡아먹고 2, 3, 4부분까지 도미노처럼 여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접근 방법이고 나의 멘탈을 조절하는 그렇죠? 정신승리. 그래서 나의 멘탈을 조절하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역시 다 찾아보셔야 되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모의고사 뭐 한 4, 5세트는 최소 풀어보시니까 그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어쨌든 가보도록 할게요. 人的一生中 사람의 일생에서 자, 여러분 이렇게 방위 명사 있을 때 짜이가 생략되는 케이스들은 많아요. 얘가 더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생략해도 얘는 생략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허사고 얘는 그죠? 실사기 때문에 그죠? 실체가 있는 말과 허당 혼자 있으면 기능 못하는 애들은 생략하는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것도 스킵하고요. 자 요의보죄 스前想后우물쭈물 결정을 못하고 생각을 여러분 곱씹어요. 했다가 이것도 했던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그냥 하기 전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보는 거야. 꾸라는 여러분 뭐예요? 수이란 땅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몇몇 실수를免去 피해갈 수 있는 그죠? 몇몇 실수의 발생 가능성을 피해갈 수 있게는 해주지만 부끄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可能会失去 그죠? 许多成功的机会 수많은 성공의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두 번째, 이런 건 여러분 틀리지 않겠죠. 당연히 인용구인데, 그죠? 자, 음력 2월 2일에 용이 머리를 치켜든다라는 것은 is 중국 민간에서 널리 흐르는, 그죠? 민간에 널리 전파되어져 있는 속담이에요. 속담이에요, 속담. 그 의미즉슨意思是春季来临 봄이 임박했어요. 봄이 다가와요. 자, 开始 시작합니다. 무엇이 시작하는 거 여러분? 만물이 소생을 시작한다. 괜찮아 보여. 누가? 자, 여러분 쉼표 뒤에 开始가 겸업문 만들었네요. 开始가 자, 수러 동사 이렇게 오면은 겸어문이거나 대절이거나 开始가 동사를 목적으로 갖는 여러분 대표적인 동사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셔야겠어요? 아니지. 주어 다음에 开始가 동사를 목적으로 갖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휘 용법 문제이기도 한 거죠. 자, B번의 정답. 万物开始复苏 만물이 주어 시작한다. 무엇을? 후수 소생을. 그렇죠. 그래서 카이시는 동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카이시는 동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치실 때 이렇게 앞뒤로만 바꿔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개별 용법도 여러분 카이시 언제 배우셨어요? 회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배우셨던 단어잖아요. 이렇게 기본 단어들이 막강한 화력을 6급에서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본기 탄탄한 건 이제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죠? 자, 나머지 C, D도 보실게요. 让员工各抒己意见畅所欲言. 자, 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의견을 发表自己的意见 하게 하고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말을 시켜요. 이게 전체 문장의 주어예요. 하는 것이 更有利 어디에 보다 더 도움이 되더라.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 여러분? 직원들의 적극성을 마구마구 고취시켜주고 발휘시켜주고 그들의 지혜를 막 집중 모아 그 다음에 보다 더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는 데에 유리하더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어는 명사 대사만 된다. 누가 그래요? 주어는 여러분 영어랑 똑같아요. 그죠?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로 올 수 있듯이 중국어의 주어와 목적어도 구, 절, 그죠? 문장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D번 갈게요. 汗水和泪水的化学成分很相似. 쌍이들 하면 여러분 서로 상자예요. 그러면 앞에 반드시 2개 이상 와줘야 되는 거예요. 땀, sweat, 눈물, 애, 이 둘의 화학 성분은 서로 비슷하다. 相似, 서로 닮아있다. 그러나 지엔저는 여러분 뭐겠어요? 땀, 방울. 호우저는 누구겠어요? 泪水, 눈물. 요거 지엔저 호우저도 여러분 2, 3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화법이거든요. 요것도 알아주셔야겠죠? 전자는 자,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공을 얻어오게 해주지만 그러나 후자는 당신에게 뭐만 갖다 줄 뿐이다? 눈물의 대가, 동정. 동정을 바꿔다 줄 수 있을 뿐이다. 주능, 부사, 조동사, 계사구. 자, 확인되셨죠? 이렇게 해서 실력 다지기 2번째 문제까지 클리어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인 어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문장에서 여러분 골간이 되는 것, 학습에서도 골간이 됩니다. 자, 기본기 여러분 탄탄하게 쌓아 놓으셔야 앞으로 이제 향후 발전해 가는데 탄탄한 초석이 기반이 되면 쫙쫙쫙쫙 튼튼하게 여러분 레벨업 해 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본기 항상 가장 무엇을 하던 기본적으로 여러분 섭렵해 놓으시고 시작을 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고득점이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될 기본 스텝이 되실 겁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都辛苦了。